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과거 고도성장기에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나라들이 많았지만 선진국의 문턱을 넘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외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마지막 선진국이고 다른 나라들은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많은데요. 여러 나라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는 중진국의 함정은 무엇인지, 한국은 어떻게 함정을 피하고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총 GDP는 약 1조 8,700억 달러로 세계 12위에 해당합니다. 총 GDP는 인구에 크게 좌우되는 지표인데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11개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는 캐나다뿐입니다. 국민들의 실제 소득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인 1인당 GNI에서 한국은 약 36,000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일본, 대만보다 높으며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 중에서는 세계 6위의 기록이죠. 한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소위 G7이라고 불리는 주요 국가들입니다. 경제적 지표만 보아도 한국은 G7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인데요. IMF와 한국은행 등은 한국의 소득 수준이 수년 내에 4만 달러를 돌파하여 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력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한국은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매년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5위로 측정했습니다. 한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인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는 모두 핵보유국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 중에서는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은 것이죠.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단순히 병력이나 무기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종합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한국의 위상은 한류 열풍이라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2000년대부터 아시아를 사로잡았던 한류는 BTS,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의 활약과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진출로 이제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캐대언의 배경으로 등장한 남산타워, 낙산공원 등은 성지순례를 하는 외국인들이 모여들면서 북적거리고 있죠. 심지어 캐대언에 등장하는 호랑이 더피가 인기를 모으자 역사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호랑이가 없는 이유는 일본이 멸종시켰기 때문이며 일본은 과거 한국에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알아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세계에 일제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알아서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이 당당한 선진국으로 우뚝 선 이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중진국들 대부분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반면 한국은 이 문턱을 넘었기 때문인데요.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에 중진국으로 평가받던 114개 국가 중에서 선진국에 도달한 나라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불과 몇 개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 나라들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군사력이나 문화적 위상 등 종합적인 국력 면에서도 기존의 선진국들과 대등한 수준인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분단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한국처럼 덩치가 크고 전쟁 위험이 상존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은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학자들은 한국이 마지막 선진국이고 다른 나라들은 한국처럼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진국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술 혁신과 사회적 자본이 필요합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올라갈 때는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단순한 노동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히 임금이 올라가고 더 이상 노동자들을 헐값에 부릴 수 없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한 생산 구조를 뒤집는 기술 혁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선진국들도 끊임없이 기술 혁신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뒤늦게 성장하기 시작한 기술력으로 이 나라들과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기술력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 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사회적 성숙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없는 나라는 기껏 경제가 성장해도 부정부패나 사회적 분열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고착되거나 심지어 퇴보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중진국에 머물러 있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혁신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이에 실패했는데요. 교육 수준이 불균형하여 초중등 교육은 확대되었으나 고등교육과 전문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등의 이유로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데 멕시코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해도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해서 카르텔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마약 카르텔의 조직원을 다 합치면 무려 18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멕시코와 달랐던 점은 자원이 부족해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교육열이 대단히 높아서 부모들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면서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는 했죠. 이렇게 온 국민이 노력하여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에 필요한 고급 인재들을 자체적으로 길러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재들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제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데 앞장섰고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죠. 또한 한국은 처음에는 수출에 모든 것을 거는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점차 중산층을 확대하며 내수 시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소득이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도 많은 불평등과 차별이 있고 이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지 못한 나라들에 비하면 양반이었던 것이죠. 한편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선진국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명목 GDP는 미국 다음인 세계 2위이지만 이는 인구빨이고 국민들의 실제 소득 수준은 낮습니다. 중국의 1인당 GNI는 1만 3천 달러 정도로 한국과는 거의 3배나 차이가 나죠. 중국의 앞날이 밝지 않은 것은 기술 혁신이나 사회적 성숙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다양한 첨단 기술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고 그만큼 성과도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미국은 반도체나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제재와 수출 통제 등의 방법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만이 보유한 반도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은 총요소 생산성이 OECD 국가 평균보다 1.8%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요소 생산성은 한 국가의 전반적인 기술이나 교육 수준, 제도의 효율성 등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중국 사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이어서 투입한 자본이나 노동력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것이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은 부동산 거품, 청년 실업, 빈부격차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끌어안고 있어 선진국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